너 해봤어? 됐어, 가자. 경도야. 너 사람 만들고 나갈 거야. 그 얘기만 하지 마. 같이 잘래? 침대 넓지? 오늘도 여기로 퇴근하면 넌 뒤진다고 봐야 돼. 미친놈 아니야? 그 먼 데까지 불러서 플러팅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속도 없이. 너 보니까 좋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너를 사랑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 리뷰 채널 하이라이트 컷입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지우를 발견한 경도, 그리고 사회에서 펼쳐진 두 사람의 진심 대결. 경도가 본격적으로 지우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플러팅 중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전 남편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는 경도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남자도 그러기 참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12월 14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 사회의 핵심 내용을 완벽 정리하고 12월 20일 토요일 밤 10시 40분 방송될 5회 예고편을 보고 앞으로의 전개를 르피셜 100%로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우와 경도 아리 중인데요. 경도를 기다리며 과연 경도와 지우의 관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먼저 사회의 핵심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3회 엔딩에서 경도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지우를 발견했죠. 4회는 그 장면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경도는 지우를 업고 병원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경도가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1, 2, 3회까지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갈등했다면 4회부터는 일단 지우를 지킨다는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우에게 경도는 다그칩니다. 왜 술이랑 약을 같이 먹어? 무슨 생각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경도가 화를 내면서도 동시에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높지만 손은 떨리고 표정은 단호하지만 눈빛은 불안해요. 박서준의 연기가 이 복합적인 감정을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지우는 경도에게 해명합니다. 죽으려고 약 먹은 거 아니니까 오버하지 마.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먹은 거야. 그리고 지우는 자신이 쓰러진 이유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해요. 엄마가 왔다. 나 엄마 안 좋아하거든.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3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우는 자신이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엄마 장현경은 그런 지우를 차갑게 대했죠. 사회에서 지우의 고통이 단순히 이혼이나 스캔들 때문이 아니라 평생 쌓여온 가족 문제 때문이라는 게 더욱 명확해집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경도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지우의 집에 있는 술을 전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도는 단호합니다. 술 끊어. 약이랑 같이 먹으면 위험하잖아. 이 장면에서 경도의 태도가 인상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술 마시지 마가 아니라 너 혼자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경도는 과거에 자신도 알코올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에 지우가 같은 길을 가는 걸 막고 싶었던 거죠. 그 힘든 과정을 지우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대마초 파티 언급 장면이 나옵니다. 경도는 지우에게 묻습니다. 네가 대마초 파티에 갔다는 기사 봤어? 왜 갔어? 뿐만 아니라 지우의 과거 행적에 대해 모두 아는 듯 했고 지우는 대답하죠. 나를 스토킹하냐는 듯 모든 것을 네가 어떻게 하냐고. 이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지우가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나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 라는 자포자기의 표현이었던 거죠. 경도는 그런 지우를 보며 답답해하지만 동시에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네가 왜 갔겠냐? 힘들었겠지. 4회 중반, 과거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20살 시절 경도와 지우의 첫 싸움이 그려져요. 호텔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경도가 가족 외식을 나온 지우와 우연히 마주칩니다. 지우의 가족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유롭게 식사하고 경도는 서빙을 하는 위치죠. 경도는 이 장면을 보고 계급 차이를 실감합니다. 지우는 재벌가 딸이고 자신은 평범한 집안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일 뿐이라는 걸요. 이후 경도는 지우에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 지우는 그런 경도의 태도에 상처받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첫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사회의 감정선을 끌어올립니다. 지우는 울면서 경도에게 묻습니다. 내가 재벌가 딸이어서 싫어진 거야? 내 잘못이야? 경도는 지금까지의 삶에 근간이 변하는 자신을 힘들어한다고 표현하죠. 자신도 정확히 뭐가 불편한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복잡하게 얽혀서 지우를 밀어내고 싶었던 거죠. 이 과거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경도와 지우의 첫 이별 원인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지우는 엄마에게 말합니다. 갈래, 뉴욕으로. 그렇게 사랑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장벽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력해지는 젊은 두 사람의 모습이 애틋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사회의 최대 하이라이트, 경도가 지우의 전남편 조진원 앞에서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경도는 캐리어를 끌고 지우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 방문한 전남편 조진원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죠. 저 지우한테 플러팅 중이에요. 게다가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뇨. 이 한마디가 얼마나 통쾌했는지 시청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경도가 드디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선언한 거거든요. 조진원은 당황하고 지우는 놀라고 경도는 전 남편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이 장면이 상징하는 건 나는 이제 지우 곁에 머물 거다는 경도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사회의 엔딩은 경도와 지우가 한 집에서 지내게 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지우는 경도에게 묻습니다. 너 진짜 여기 살 거야? 경도는 대답합니다. 응, 너 혼자 두기 싫어서. 이 대사가 사회를 모든 걸 압축합니다. 경도는 더 이상 왜, 어떻게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지우 곁에 있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사회를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볼까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단연 플러팅 중이에요 선언입니다. 이 한마디가 왜 중요할까요? 이건 경도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순간입니다. 1, 2, 3회까지 경도는 자기 마음을 숨겼어요. 옛 친구, 우정,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난 사이 등으로 포장했죠. 하지만 4회에서는 다릅니다. 전 남편 앞에서 그것도 플러팅이라는 명확한 단어로 자신의 감정을 밝힌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지우를 보호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조진원이 지우에게 다시 접근하려는 걸 원천 차단하는 거죠. 나는 지우에게 관심이 있고 지우 곁에 있을 거니까 넌 물러나 라는 메시지를 전 남편에게 보낸 겁니다. 또한 이 장면은 경도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과거 20살 경도는 계급 차이 앞에서 주눅들었죠. 재벌가 딸인 지우 옆에 서는 게 불편했고 결국 이별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8의 경도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 더 이상 너와 이별하고 싶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된 거죠.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까지의 반복된 이별과 기다림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4회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우의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술과 약을 같이 먹어서 쓰러지고 대마초 파티에 갔었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지우. 이건 단순히 이혼 스트레스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거예요.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혼외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고통받았고 결혼 생활에서도 배신당했던 지우. 이 모든 상처가 쌓여서 지금의 상태를 만든 거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지우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겁니다. 경도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지우를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잡아줄 수 있을까라는 책임감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감정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4회에서 경도와 지우의 관계는 케어하는 사람과 케어받는 사람의 구도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우도 경도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경도도 지우를 필요로 하거든요. 경도는 지우를 돌보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18년 동안 잊으려고 했지만 잊을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 곁에서 마침내 자기 자리를 찾은 거죠. 4회의 연출도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는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어요.
20살 경도가 호텔에서 서빙하는 장면과 38 경도가 지유의 집에서 당당하게 캐리어를 끄는 장면.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으면 경도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과거의 경도는 현실 앞에서 물러섰지만 현재의 경도는 현실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게 4회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이제 12월 20일 토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될 5회 예고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4회까지 나온 정보와 드라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5회에서는 28시절의 두 번째 만남과 이별이 본격적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1, 2, 3, 4회까지는 주로 20살 시절의 첫 만남과 연애가 나왔어요. 하지만 드라마 설정상 경도와 지유는 28에도 다시 만났고 또 헤어졌잖아요. 그 두 번째 만남과 이별의 이야기가 5회에서 드디어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시점에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뇌피셜로는 28의 재회는 우연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20살의 계급 차이 때문에 헤어진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는 건 누군가 먼저 찾아갔다는 뜻이거든요. 아마도 지유가 먼저 경도를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1, 2회에서 지유가 했던 대사 기억나시나요? 기다리면 경도는 오나? 기다렸던 적도 있는데 넌 오지 않았어. 이 대사들은 지유가 과거의 경도를 기다렸다는 걸 암시해요. 그러니까 20살에 헤어진 후 지유가 경도를 계속 그리워했고 결국 28에 먼저 찾아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경도는 왜 지유가 찾아왔을 때 다시 받아줬을까요? 사실 경도도 지유를 잊지 못했으니까요. 4회에서 나온 것처럼 경도는 18년이 지나도 여전히 지유와 함께 찍은 사진과 커플 티셔츠를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28의 재회는 이번엔 헤어지지 말자는 다짐으로 시작됐을 겁니다. 20살 때는 철없어서 헤어졌지만 이제는 성숙해졌으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또다시 헤어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이유로 또 이별을 하게 되는지 시청자의 가슴을 울리며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3회에서 나온 것처럼 경도는 과거에 알코올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도 28 시절 경도가 가장 힘들었을 때 둘의 이별의 상처로 그 알코올 문제가 심각해졌고 지유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이별 후 그녀의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전 남편과의 결혼 및 그 이후의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 뇌피셜은 경도가 지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먼저 떠났을 수도 있어요. 재벌가 사이에서 자리머페럴이라는 회사의 차녀 서지유, 그녀의 가족과 그녀의 앞날을 위해서 그녀의 정략적인 결혼과 그녀의 행복을 빌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너를 붙잡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물러난 거죠. 어느 쪽이든 28의 이별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현실을 견디지 못했다는 비극적인 결말이었을 겁니다. 첫 이별과 마찬가지로 지유는 떠났고 그 이별 앞에 무너진 경도는 술에 취해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회에서는 현재 시점에 경도와 지유가 함께 생활하는 모습도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4회 엔딩에서 경도가 지유의 집에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잖아요. 5회에서는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지내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그려질 겁니다. 아마도 일상적인 순간들이 중요할 거예요. 함께 밥 먹고 TV 보고 대화하고 이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두 사람은 우리가 왜 서로를 놓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티격태격 투덜투덜 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리고 믿어가는 과정이 그려지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5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들이 나올까요? 뇌피셜 100%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28 시절의 연애 장면. 두 번째 연애가 시작되면서 두 사람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깊은 사랑을 나눴을 거예요. 과거의 후회를 만회하려는 듯 서로에게 더 집중했겠죠. 이 장면들이 현재 시점과 교차되면서 그때도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헤어진 걸까? 라는 안타까움을 자아낼 겁니다. 그리고 28 시절의 이별 장면. 5회의 클라이맥스는 아마도 두 번째 이별의 순간일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지만 서로의 다른 삶에 대한 넘어서기 힘든 벽. 그게 가장 힘들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드러나겠죠. 이 장면에서 유영아 작가의 대사력이 빛을 발할 것 같아요. 날카롭고 아프지만 동시에 사랑스러운 대사들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겁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현재 시점의 동거 생활.
경도와 지유가 한 집에서 지내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밥 같이 먹고 TV 보면서 대화하고 이런 평범한 장면들이 오히려 더 설레고 애틋할 겁니다. 18년 만에 다시 함께하는 일상이니까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서지연의 등장. 지유의 언니 서지연이 5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지연은 경도에게 계속 지유를 부탁할 테고 경도는 지연의 알츠하이머와 자신의 진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랑에 최선을 다해 지유 곁에 머무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혹시 5회에서 지유가 언니의 병을 알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지유는 큰 충격을 받을 거고 경도에 대한 시선도 달라질 수 있겠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5회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 시절 경도와 지유의 케미스트리예요. 20살 때의 풋풋함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합니다. 박서준과 원지안이 또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그리고 이별 장면의 대사입니다. 유영하 작가의 대사는 정말 날카롭거든요. 28의 이별 순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그 대사가 어떻게 현재 시점에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요.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시점의 일상 장면일 거예요. 경도와 지유가 함께 밥 먹고 대화하고 웃고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설렐 것 같아요. 18년 만에 정말 힘들게 다시 만난 첫사람과의 일상이잖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4회 보시고 어떠셨나요? 경도의 플러팅 중이에요 선언 멋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5회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28 시절 경도와 지유가 왜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두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12월 20일 토요일 밤 10시 40분 JTBC 경도를 기다리며 5회 너무 기대됩니다. 본방사수 후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